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휴일이지만 방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방송 안 하는 것도 그럴진데 10월 3일 공휴일이라고 해서 방송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일부 인력만 나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뉴스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제시가 못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잘려서 이상 서영석이었습니다 라는 거 못하고 그냥 잘렸습니다. 튕겨났습니다. 농담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귀하신 몸. 이게 사실 자유당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기붕 부통령이었죠.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을 사칭한 가짜 이강석이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도 들어가죠.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그를 흉내낸 가짜 인물이 경북 일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지방 유지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가 들통난 이 사건이 바로 귀하신 몸. 당시 그 유지들이 우리 귀하신 몸 오셨다고 해가지고 귀하신 몸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50년이 지난 오늘날 비슷한 사건이 재현됐습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4시 3인방, 그식이 없는 3인방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과거 십상시 한나라 때죠. 내시들이 권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했던 그 내시를 빗대서 4시 3인방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별명을 듣는, 그중에서도 문고리 권력 중의 권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사칭해서 대우그룹에서 부장으로 무려 1년간이나 재직까지 하고요. KT에서는 사실 취직된 거나 다름없었는데 청와대에 확인해보라고 하니까 확인 결과 가짜임이 드러나서 결국 사건화가 됐던 겁니다. 만약에 가짜가 아니었다면 됐단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이름을 사칭하면 대우건 KT건 다 취직이 가능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쥐잡듯이 잡아먹을 듯이 큰 소리를 치니까 다 쫄아가지고 이재만이 사칭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국일보 사설을 통해서 이 부분 따로 짚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귀하신 몸 사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오늘날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이현지연 곰탕. 이현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이현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이현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라디오 비평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세월호 리본 배지 이벤트. 오늘 마지막 당첨자가 블레이드 문님으로 결정났습니다. 오늘 사실 변현주 아나운서가 담당해야 되는데요. 휴일이라서 안 나와서 우리 김용민 국장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따로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블레이드 문님이 알고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해서 블레이드 문님은 국민TV 팩스 02-6937-1648 02-6937-1648 국민TV 팩스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내주셔야 송달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후 2시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뉴스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표준말도 제대로 못하는 억양 사투리 심한 사람이 무슨 뉴스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는 우리 바른말 고운말을 쓰는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휴일에는 최소 인력이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좀 투박하게 뉴스를 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저도 드디어 텔레그램에 가입을 했습니다. 왜 가입을 했느냐? 찝찝해서 가입했어요. 찝찝해서. 아니 전 사실 카카오톡 지금도 일부 쓰기는 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감시하려면 해라 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당 부대표의 사례를 쭉 살펴보면은 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실시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카카오 측에서는 우리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그 사람에 대해서만 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 노동당 정 부대표가 대화를 나눴던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라든지 대화 내용 다 검찰이 들여다봤던 얘기 아닙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만 제시하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솔직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들여다본다고 해서 피해 입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들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사사롭게 나누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들여다본다고 기분 나빠. 다음 카카오 안 써. 카카오만 그렇습니까? 거기에 네이버 라인과 네이버 밴드 관계자들도 검찰 대책회의에 다 갔다고 합니다. 네이버 라인이나 다음 밴드나 네이버 밴드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다 버려야 됩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그 두 회사의 그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그다음에 네이버 라인, 네이버 밴드 조만간 망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창조경제입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사이버 긴급처치에 목 졸리는 창조경제라는 사설로 박근혜 정권의 사이비 창조경제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 사찰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이 인터넷 공간 상시 감시를 위한 전담팀 신설을 발표한 9월 19일 이후 텔레그램 등 해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활동 공간을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순위에서 하위권이던 텔레그램은 검찰 발표 직후 순위가 뛰기 시작하더니 24일부터는 SNS 분야 부동의 1위였던 카카오톡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 수는 검찰 발표 뒤 일주일 사이에 하루 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늘었다. 지금도 쉴 새 없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미 일시적 현상은 넘어섰다. 그렇습니다. 저 휴대폰에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하면은 계속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제 휴대폰을 보면요. 제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한 10분의 1 정도가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매일 보면은 텔레그램에서 무슨 메시지가 떴다고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인터넷 사찰이 본격화되면서 불특정 다수, 즉 바로 우리들 자신이 감시를 받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브라더가 아니라 빅시스터입니다. 빅치킨입니다. 검찰은 누구나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상시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포털 사이트는 물론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상대적으로 열린 SNS 공간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메신저 등 사적 SNS 공간도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번이 아니고요. 빈번합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화 상대방 3천여 명의 신상 등이 압수수색됐습니다. 세월호 관련 침묵 시위를 한 용혜인 씨도 대화 내용과 대화 내용의 정보 등 모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다음 카카오 측은 수사기밀이라며 압수수색에 협조한 건수, 개인정보 제공 건수 등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터에 이 회사 간부가 인터넷 사찰 방안을 논의하는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에까지 참석했으니 이용자들이 경악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보안성이 높고 압수수색에서 자유로운 해외 사이트로의 탈출입니다. 과거 이명박 때 지메일로 다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 다음 메일이나 네이버 메일 안 써요. 지메일 씁니다. 우스갯소리로 애국, 애족, 수구 꼴통 단체 회원들도 지메일이나 텔레그램 쓴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도 명예훼손 고소당할 수가 있으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검경의 인터넷 사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16일 발언으로 본격화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정보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국가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창조경제를 국정운영 전략으로 내세웠던 터다. 그 주역이어야 할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대통령 심기만 쫓는 공안당국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로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앞장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을 침몰시킨다는 아우성까지 나올 판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가당착이고 무지인가. 카카오톡이나 라인, 밴더 이런 식으로 국내 사용자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망합니다. 그런데 한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이 망하면은 게임업계도 다 망합니다. 요즘 게임들 다 카카오톡 게임이나 휴대폰 게임으로 벌어먹고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판인데 카카오톡이 망하면은 게임업체도 다 망해요. 무슨 창조경제가 게임업계를 다 압살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참담하고 어처구니 없는 자가당착이요. 무죄의 소산이다는 한겨레 신문의 사설 박근혜 정권에 너무나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구와 묻자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조합은 그창 민들레 사관님이 신청 광고입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저농약 인정 친환경 그창 민들레 사과를 소개합니다. 4월 말부터 6월 초순에 서너 번만 농약 방제를 하고요. 6월 초순 이후는 무농약 인정제인 석회보르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과잎에 석회보르도인 뽀얀 가루를 묻혀서 벌레와 균의 피해를 줄인다는 겁니다. 매년 9월 초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과 판매하고요. 판매 구입은 다음 카페 그창 민들레 사과 농장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받아 적으세요. 010-7256-9431 010-7256-943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창 민들레 사과 맛있습니다. 광고였습니다. 예, 소아숙 기자가 요즘 사실 SNS에서 한마디 하면은 뜹니다. 칼럼을 쓰셔야 될 분이 SNS에서 주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그러는데, 이 신문 칼럼이라는 거는요,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 지평선이라는 제의 칼럼들은 논설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써가지고, 보통 한 사람이 거의 한 보름에 한 번꼴로 쓰고요. 논설은 이제 역시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쓰는 경우도 있고요. 타이틀이 붙은 칼럼 같은 경우에는 그 필자들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 그래서 쫙쫙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서서 칼럼이 자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유심히 봅니다만은, 아마도 트위터에서 가장 촌철살인하는 사람 3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저하고 전혀 안면이 없습니다만 역사학자 전우용 씨, 그 다음에 서하숙 기자, 그리고 프레지던트 VS 김빙삼이라고는 아이디를 쓰는 그 3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래간만에 서하숙 기자가 한국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역시 훌륭한 칼럼입니다. 행정부가 할 일과 안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 아닌 합의에 이르렀다.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 대한 국회목 4인을 여당과 야당이 함께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반발을 산 1차 합의안으로 돌아간 셈이다. 그런데도 대형 언론에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족들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한 것이 먹혔다거나 눈물 호소에도 합의안을 거부한 유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투로 보도를 했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고 망언하는 등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던 집권당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찾아와 울었다고 진심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완구, 세월호는 교통사고 같은 거 아니야? 이딴 망발을 했던 인간이 갑자기 울었대.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랬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 것은 서석 기자의 지적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질타한 이후에 급속도로 이뤄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상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몰라서 그렇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고 유족들이 주장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상권분립에 위배가 된다는 그때의 망발을 했었어요. 바로 그 말을 한 그날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해야 된다고 지가 스스로 입법부에 가져까지 했던 인간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기분이 나빠서 질타할 수는 있지만은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절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서석 기자의 지적이 정말 옳은 겁니다. 어디죠? 국회나 질타하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은 행정부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밖인 모양입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해운사의 무한 이기주의 경영,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조난 후 정부의 무책임 대처, 특히 해경의 고의적으로 보이는 구조 외면이 꼽히지만 정부는 해운사의 무한 이기주의 경영에 집중하고 정부의 관리 소홀은 인정하되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며 조난 후 정부의 무책임 대처, 특히 해경의 고의적으로 보이는 구조 외면은 해경 해체를 선포한 뒤 진상을 덮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사고 당일에 긴급하게 위기 상황실을 열지 않은 것은 물론 행적을 감추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좋습니다. 행정부가 해운사의 무한 이기주의 경영 그것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그 문제에서 과연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나 한번 따져봅시다 라는 겁니다. 세월호는 오래된 배인데도 운항 허가가 나고 마음대로 설계 변경하고 운항 규정을 어겨도 출항이 가능했기에 사고가 터진 겁니다. 모든 업무는 해양수산부 관할입니다. 다만 설계 변경의 심사나 운항 규정의 준수를 한국성급협회와 해운조합에서 관리 대응을 맡깁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에 해양수산부는 느슨한 법을 개정하고 문제를 일으킨 감독 대행기관들을 추달하고 다른 방안을 실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30년까지 선박 운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규정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령은 20년까지로 하고 매년 엄격한 설령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5년까지만 연장 허용한다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게 고작입니다.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글씨만이 이 법 개정안은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실행되기 때문에 길어도 넉 달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로부터 넉 달 반이 지난 9월 2일에 정책안을 발표한 게 고작입니다. 이 법안의 대상조차 폐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설령 27년에 유람선 바캉스호가 사고가 나니까 그제서야 유람선도 고친다고 버석난 뜹니다. 보건성이 저하되는 선박 개조는 일체 불허한다는 당연해서 하나만한 그런 말도 법률 개정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서석 기자의 이 지적들 보면요. 이 정권이 진짜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안 해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감독기관에 대한 추달이나 변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한국선주협회를 따라 향응성 외유를 간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중에는 김무성 여당 대표도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그중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유일한데 그조차 선박업체 뇌물보다 보좌관 월급 떼먹은 것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해경은 해체한다고 대통령이 발표만 했지 실제로는 내년 예산을 9.9% 증액하기로 했다. 사고 책임진다는 총리도 유임이다. 선박 안전 판정은 여전히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으며 외국 선급업체에도 개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도대체 행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행정부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앞장서서 대통령에 관한 루머를 실었다는 상케이 신문이나 외신 번역자들이 수사를 벌이더니 인터넷 공간은 물론이고 카톡이라고 하는 사생활 공간을 사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2일 수구 언론사가 고소했다는 명분을 들어서 트윗 내용을 꼬투리 삼아 현직 언론인 조능희 PD를 긴급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엉뚱한 짓은 그만두고 밥값은 하고 살자. 이 얼치기 행정부 박근혜 대통령아. 박근혜 대통령아는 제가 넣은 얘기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sign.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sign.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네, 광고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단식 저도 해봤습니다. 전 성공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김용민 국장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대본을 쓰려면 당분이 필요해서라는 그런 말되는 이유를 내셨습니다만은 생활 속에서 단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성공률 95%가 넘습니다. 김용민 국장은 실패 5%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95%에 해당하시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 단식할 수 있는 생활단식 가진 기회를 주시고요. 살 빼는 데는 직방입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생활단식, 오해숙 생활단식에 신청하시면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5만 원 일구자 청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문의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결국 사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법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쿨하게 물러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표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라는 표현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 됐어야 되겠느냐. 이건 그야말로 탄식입니다. 탄식. 들어보시죠.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미완의 합의에 가깝다. 유족의 특별검사 추천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로 미뤘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를 가동하면서 민감한 쟁점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절충하자는 게 합의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합의문 취지는 그렇죠.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후 논의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번에는 안 하겠다는 그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뉴스K 클로징 멘트에 아주 까였습니다. 그러면은 세월호 참사가 또 일어나면 그때는 하겠다는 이야기냐 이 멍청거리야 라는 이야기. 물론 우리 노정면 앵커 그렇게 저처럼 천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취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재원의 이야기. 한겨레신문 사설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김용민 국장의 목소리로 계속 들어보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유족의 추천 참여에 대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물러설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내용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발언이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한 6명 가운데 1명이다. 합의를 지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러려면 처음부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행할 생각도 없는 내용을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다면 국민을 눈가림으로 속이는 행위요. 유족 가슴에 2번 못을 박는 것이다. 김재원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 난 진짜 이 사람이 인간 맞는지 정말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합의를 해놓고 추후 논의라고 써놓고 자기 이름 사인까지 해놓고 나와가지고 곧바로 추후 논의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게 무슨 말이고 된장이고 똥 같은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추후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추후 논의라는 건 안 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진짜 앞에 쓰면 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그 합의가 끝난 이후에 합의 잘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박수 받았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에서는 우리 당이 졌다, 협상 패배를 인정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사퇴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여당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야당은 패배의 아픔을 곱씹는 모양새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벌써 종착지 부근에 도착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서여 없는 조사에 이르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겁니다.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진상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은 시작되는 겁니다. 기나긴 도정에서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났을 뿐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합의를 잘했다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받았다. 그건 방금 제가 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 세월호 사건의 온전한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증거들은 차례로 사라질 테고 진실을 덮으려는 은폐의 시도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유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도 빨리 띄워야 한다. 조사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사위의 권한을 최대한 강화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미국의 9.11 진상조사위원회는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인가 11명인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원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그의 수사권의 버금가는 강제 소환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대배심원 제도를 활용해서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원단이 합의만 하면은 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9.11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른 형태로 보장됐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전례를 준용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유란선 참사 보면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대처를 잘해가지고 그게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았지. 사실 해경이라든지 이런 관의 형태는 옛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당 패배다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요,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뒤처리 잘해야 됩니다. 후임 원내대표직 두고 볼썽사나운 사람 모습을 노출할 때가 아닙니다. 여당은 진실규명에 뜻이 없다는 속내를 여러 차례 내보였습니다. 야당이 특별법 후속 처리에도 오합지졸 지리멸렬 모습을 보인다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했던 대로 세월호 특별법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 되어야 말 겁니다.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귀하신 몸 사건이 무려 50년이 지난 2014년에 발생했습니다. KT 황무식이 회장이 야, 청와대 확인해봐라 안 했으면 이번에도 또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청와대 확인을 해서 사실이었다면 취직을 시켜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하신 몸 사건 불발로 끝났지만 사실 그 메커니즘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일보가 사설 만만의 사칭의 대기업도 속절없이 당하는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간부로 채용하거나 채용하려 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집행유예 중인 사기전과 이범이 대기업 최고 경영자를 속이는 데는 나 이제만인데 라는 전화 한 통으로 족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새칭 문고리 권력으로 불려왔고 특히 야당은 그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 씨를 비선조직 만만회로 지칭해왔다. 만만회. 그 첫 번째 만자는 박지만 만자고 두 번째 만자는 바로 이재만 만자입니다. 그리고 회자는 정윤회 회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 이재만인데 라는 것은 나 박지만인데 다음으로 끝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조모 씨 52살입니다.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전화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취업시켜달라 라고 얘기한 뒤에 이튿날 사장실을 찾아가서 대학 겸임교수 등 허위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코미디예요. 개그입니다. 바로 부장직급으로 특채됐습니다. 이 조씨 11개월간 근무하다가 거짓이 들통나 올 7월 퇴사했습니다. 고소고발도 안 했어요. 왜? 쪽팔리니까. 사기꾼한테 쏘가가지고 나 이재만인데 하는 전화 한 통에 바로 부장직급으로 특채를 해서 11개월 동안이나 월급 줬다는 사실 대우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갔던 겁니다. 대우건설 사기 행각을 확인하고도 행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알려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후 조 씨는 실제 이재만 비서관 전화번호와 유사한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에 같은 수법으로 KT 황창규 회장에게 접근해서 12년 전부터 VIP, 즉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VIP를 도왔고 현재도 한 달에 2번씩 만나 직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 취직시켜줘 했답니다. KT는 바로 취업 절차를 진행했으나 청와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사기꾼의 범행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를 사칭하는 고전적 사기 수법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줄을 이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교육비서관이라고 속여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18억 원을 가로채려던 지방대 교수가 구속됐고 올 4월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한 30대가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권력의 줄을 대 특혜를 보려는 비뚤어진 심리,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권력형 뒷거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각종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만만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있다. KT는 황 회장이 지시해 취업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오히려 조 씨를 수상하게 여겨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업 절차 진행과 청와대 확인이 병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재만 비서관의 추천이 있었다면 채용하려 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을 헌신작처럼 내던지고 공공기관 등의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범죄를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대선 공신들을 전부 그냥 여기저기다 꽈를 박으니까 나 이재만인데 하면 여기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바로 부장으로 특채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성이나 자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권력이면 다 통하는 세태를 약삭빠른 사기꾼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청와대 전화 한 통 사기에 내노라는 대기업까지 놀아는 현실 참담합니다. 귀하신 몸 경북에서 놀아놨죠. 지역 유지들이 전부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귀하신 몸 가짜 이강석에게 환대했다는 이야기 21세기 2014년 오늘도 여전히 통용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가짜 실력자에게 놀아난 이 대기업들 대우건설, KT입니다. 대우건설과 KT 형식은 민간기업이지만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나 이재만인데 라는 전화 한 통에 그따위 짓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조모 씨 구속은 됐지만 의문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이 인간이 생면부지라고 하는 이재만 비서관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실력자 행세를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전화번호도 다른 가짜 인물에게 쏘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일자리를 알아봐 줬다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재만 비서관 주변의 인물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넘길 일 아닙니다. 정말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멀쩡한 민간기업들마저도 청와대 민원만 없으면 회장들은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청와대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정권 위험한 정권이에요. 왜 위험하냐? 이명박이는 그래도 야당 후보를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던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로 간신히 이기고 등단했다는 정통성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면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